띠띠띠띠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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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 브룽브룽 삐삐 브룽브룽 삐삐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전날 밤엔 왜 그렇게 잠이 안 오던지 사람들도 늦게까지 떠들며 놀고 침대에 올라가서도 잠은 안 자고 수근거리고 부시럭거리는 바람에 나는 거의 새벽 1시가 돼서야 수면 요도제를 하나 먹고 겨우 잠이 들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 오른쪽 눈이 팅팅 부어서 반은 감겨 있는 거다. 밤새 배드버그한테 신나게 얻어 터진 것. 나름 벌레 막는다고 커버도 씌우고 허브도 뿌리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술래 오기 전에는 평생 본 적도 없던 배드버그한테 벌써 몇 번째 난도질을 당하는 건지. 산자락 언저리에 아직도 달이 걸쳐 있는데 저 멀리 언덕 아래서는 아침 해가 어슴푸레 떠오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우리 넷은 출발 사진을 한 장 찍고 상쾌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모르냐 이 새끼야? 까지 계속 산길을 타고 내려오는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도 낭낭했고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 크리스탈 박힌 까만 돌들과 또 티없이 맑은 공기가 이내 마음을 청아하게 맑혀주는 것 같았다. 어저께 넘었던 산 꼭대기에서부터 멀리 내려다 보이던 철로 만든 다리의 도시라는 뜻의 폰페라다는 분지 형태의 소도시인데 위에서 바라보아도 또 도시를 향해 걸어가며 바라보아도 늘 밝게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서 1년 내내 어느 때라도 따뜻함에 넘치는 축복을 받은 도시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명한 템플 기사단의 성은 마치 중세 유럽 배경의 영화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멋있었고 그런 유럽풍의 고성을 처음 보는 우리는 연일 탄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기에 많이 바빴다. 안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입장료로 1인당 6유로씩 내기엔 너무 아까워서 아쉽지만 그냥 겉에서 사진만 찍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성벽을 따라 난 길을 걸어 시내 중심가로 내려오는데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맥도날드 사인. 그냥 순간 그대로 다들 좀비가 돼서 맥도날드를 향해 정신을 놓고 걷기 시작했다. 물론 한 달여 만에 경험한 빅맥의 맛은 환상이었다. 지난 며칠간 예정된 거리만큼 가질 못하고 자꾸 멈추다 보니까 대략적인 일정표에 나와 있는 동선과 점점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매일 어디까지 가야 하며 어디서 머물고 식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일이 무척 혼란스럽고 일정을 짜기가 쉽지 않다. 오늘도 여러모로 애매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곳 폰페라다에서 오늘을 마감하려면 비용상 기부제를 운영하는 알베르게에 머물러야 하지만 그곳은 이미 지나와서 만약 가려면 다시 뒤로 한참을 되돌아가야 했고 만약 내일과 모레 또 그 이후 며칠간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걸어야 할 거리와 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 오늘 약 9.5km를 더 걸어야 하는 깜뽀나라야까지 가야만 했다. 햄버거를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날씨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모두들 급격하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는 그냥 내가 알아서라며 피곤에 찌든 목소리로 짜증스럽게 대꾸를 하고 아이들은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나도 정말 힘들고 지쳤는데 나 혼자 매일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고 다독이며 식구들을 끌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든데
결국 식구들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다. 서로 마음 상하고 어색해져서 다른 곳을 쳐다보며 맥도날드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이대로 시간만 가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다 싶어서 또 속으로 혼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다. 그리고 결국 9.5km를 더 걷기로 하고 무쇠덩어리처럼 의자에 달라붙은 세 명에게 천근만근인 배낭을 하나씩 지워주고 떠밀듯 밖으로 나섰다. 다행히 어저께 어떤 아저씨가 지름길을 알려줘서 3km 정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비도 살짝 내리는 가운데 이미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식구들과 다시 몸에 열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내가 걷기엔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 거리였다. 결국 그렇게 깜뽀나라야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다 되었는데 머물려고 했던 알베르게 앞에 다다르니 너무 황당하게도 일요일은 안 한다며 문을 닫은 거다. 또 하나 더 있는 숙소는 침대 하나당 18유로나 하는데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6km만 더 가면 큰 마을인 까까벨로스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나 혼자였으면 당연히 더 걸었겠지만 겨우겨우 25km를 걸어온 내 식구들에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다급해진 나는 다른 대안을 찾으며 무작정 앞으로 가기 시작했고 터덜터덜 얼마를 더 걸어가니 안내서에는 안 나와 있는 펍에서 운영하는 작은 알베르기가 하나 더 있었다. 가격은 10유로. 결코 싼 금액은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키친도 없는 그곳에 또 일요일이라 저녁거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도 다행히 숙소는 깔끔했고 또 혹시 몰라 아까 맥도날드에 사온 제일 싼 1유로짜리 버거 한 개씩으로 저녁을 때워야 했다. 매일 이 기록들을 써서 남기지만 SNS상에 여러 사람이 보는 상태로 올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순간순간 정말 진솔한 내 내면의 느낌과 감정,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고 자꾸 다른 이들을 의식하며 왜곡시켜서 쓰게 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오늘도 하루에 12번씩 입술을 깨물게 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푸념 섞인 글들을 잔뜩 썼다가 맨날 징징거린 것 같은 내 모습이 스스로 보기 싫어서 다 지웠다. 지금 이 글은 나중에 다시 보충해서 쓴 글이다. 숙소에 6시가 되도록 아무도 안 들어오길래 오늘은 우리끼리 마음 좀 편하게 자나보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둘씩 문을 열고 들어선다. 어쩔 수 없지. 아무튼 다시 월요일이 시작된다. 힘내자. 조금 전 잠이 든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추가해서 더 쓴다. 자꾸만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게 된다. 이 길은 애초에 엄청난 기적이나 표징을 얻고자 시작한 것이 아니었음을, 가장 소중한 내 식구들, 특히 우리 아이들과 24시간을 꼭 붙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더없이 귀한, 어쩌면 어른이 되어 우리 손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 하나만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길은 성공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해진 날짜 안에 끝까지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 받고 아내와 아이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짜증스러워하는 나를 본다. 과연 어디가 목적지이고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는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는가? 늘 잊지 말고 돌아보라.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행복이라는 이름의 세잎클로버를 밟고 서 있지는 않은지. 순례의 유일한 목적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었다. 미안해, 아내야, 딸아, 아들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지 못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옆에 두고도 잊어서. 그리고 고맙고 사랑해. 역시 우리 아빠!